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보세사 시험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세사 강의를 공부하게 될 저는 임예진 관세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사라는 시험에 도전하시게 되심을 축하드리면서 저와 함께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일까요? 우리 나라에는 수입 물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에서 물품이 수입되면 그 물품들을 그냥 집으로, 회사로, 공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죠? 보세구역이라는 일정 장소에 반입을 해서 거기서 수입 통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수입 통관을 하는 보세구역에는요, 그 보세구역, 특히 보세창고 같은 경우에는 그걸 관리해 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그 보세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보세사 분들이세요.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사 시험에 합격하시게 되면 그런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관리하시고 그런 보세창고에서 들어오는 물품들, 나가는 물품들 다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쉽지 않은 시험일 수도 있겠구나 싶겠지만 충분히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과목들을 한번 볼까요? 보세사 과목은요, 총 5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목, 수출입 통관 절차에 관련된 것. 자, 우리나라 외국 물품이 수입될 때, 혹은 우리나라 내국 물품이 수출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적인 부분들, 그리고 관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인지, 그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관세법의 그 주요한 내용들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세법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이 뭐죠? 자, 보세구역입니다. 보세구역 관리. 보세구역이라는 곳, 자, 물품,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그냥 바로 집에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보세구역이라는 일정 세금이 보류된, 유보된 장소에 장치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치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수입 신고도 하고 수리를 받고 나서 집에 가져가고 공장에 가져가고 회사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보세구역들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나라 보세구역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보세구역의 절차들, 반입되는 절차, 반출되는 절차 어떻게 되는지, 원칙만 있으면 쉽겠죠.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구역에 우리 두 번째 과목에서 보세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봤다면 세 번째는 보세화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과목에는 보세화물은 뭐겠어요? 그럼 보세구역에 들어가는 세금이 보류된 채로, 세금이 유보된 채로 들어가는 외국 물품들, 보세화물이겠죠. 그쵸? 세금이 보류된 화물들입니다. 그렇게 아직 우리나라에 관세를 내지 않아서 내국 물품이 되지 않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신고, 수리라는 통관 절차를 다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보세 화물들은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는지, 그냥 내국 물품들보다는 훨씬 더 까다롭게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보세 화물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는 그런 과목이에요. 자, 네 번째는 자율관리, 그 다음에 관세 벌칙. 자, 보세구역 중에는 자율관리 보세구역이라고 있어요. 그런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여러분들 보세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 자율관리 보세구역들이 어떤 경우들, 어떤 절차들로 진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역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관세 벌칙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벌칙이라는 게 참 딱딱하고 그런 건데 우리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과목은 그런 과목이고요. 다섯 번째 과목은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라고 해서요.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AEO라고 얘기합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게 되면요, 여러 가지 통관 절차상의 혜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한마디로 외국에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그 업체에서 만든 물품들이, 수출하는 물품들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된다면 통관 절차상의 혜택을 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역에 관련된 자, 수출입 업자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조하는 자들, 무역에 관련된 물품들을 제조하는 그런 제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운송을 해야겠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 나가려면 운송업자들, 또
하역업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관세사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무역에 관련된 자들한테 얘네들은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해서 우수업체를 공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만약에 수출을 한다면, 수입을 한다면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 절차상의 혜택들을 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AEO 제도라는 게 뭔지 우리 5번째 과목이에요. 그렇게 5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 각 과목당 25문제씩 나옵니다. 25문제씩 4점으로 해서 100점 처리를 할 거예요. 자, 5개 과목 40점 이하, 40점 미만, 40점 이상을 받으셔야 돼요. 40점까지는 괜찮아요. 40점 이상의 그 점수를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락이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조건이냐? 아닙니다. 평균 60점이 넘어야 해요. 그래서 5개 과목이 모두 4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5개 과목들의 평균을 냈을 때 60점 이상이 되셔야 여러분 보세사로 합격을 하셔서 보세구역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특히 5개 과목 중에 내가 좀 어려운 과목이 있다. 그러면 과락을 좀 면하는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요. 만약에 좀 쉬운 과목이 있다. 나한테 이 과목이 뭐 첫 번째 과목인 수출입 통관 절차가 너무너무 잘 맞는다. 그럼 걔는 평균을 올리기 위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평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작전을 좀 짜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작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런 우리 공부 방법들 까지 해서 재밌게 보세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강의해서 여러분 최대한 쉽고 재밌게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